저랑 상담하시는 도중에도 가족분이랑 같이 왔으면 막 그 자리에 싸워 막. 뭐 내가 언제 거기 그렇게까지 막 폭발했는데 막 그러고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막 앞에서도 막 상담하는 도중에도 막 싸우시고 울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감정 조절 장애. 자, 우리 현대인들 참 감정 조절 장애 겪고 계신 환자들 많아요. 그죠? 꼭 감정 조절 장애까지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다 감정 노동자들이잖아요. 그죠? 참아가면서 버텨가면서 막 상사한테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할 거 꾹꾹 눌러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병이 온다. 이걸 적절히 해소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될 때는 쭉 상승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이 온다. 말 그대로 조절 장애. 조절이 안 된다. 내 몸과 내 마음, 내 감정, 내 신경인데 내 의지로 조절이 안 되는 게 감정 조절 장애잖아요. 자,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그냥 뭐 조금 그러면은 뭐 병원에 오시겠어요? 안 오시죠? 다들 뭐 힘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의료기관들을 또는 상담도 해보시고 정신건강의학과 가가지고 좀 이렇게 차분해지는 약 강제적으로, 그죠? 그다음에 신경안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이만큼씩 타가지고 드시고 오세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로 인해 갖고 나아진 환자들은 저를 볼 일이 없겠죠. 안 될 때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중증을 봐요. 중증. 다들 이런 양방의 탁과를 가다가 안 되는 분들을 제가 본단 말이에요. 오시면은 막 엉망이야. 막 울고 상담하시면서 막 저랑 상담하시는 도중에도 가족분이랑 같이 왔으면 막 그 자리에 싸워 막. 뭐 내가 언제 거기 그렇게까지 막 폭발했는데 막 그러고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막 앞에서도 막 상담하는 도중에도 막 싸우시고 울고 그런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감정 조절 장애죠. 제가 앞에 있는데도, 그죠? 그렇게 하시니까. 자, 이런 환자들 대부분 호소하시는 증상이 뭐 항불안제나 항우울제 이런 걸 드시면은 약을 복용하고 녹아 있는 동안에는 좀 차분하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약이 혈액에 녹아서 떠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라앉히는 거예요. 우리가 진통제 먹으면 두통이야, 생리통이야, 통증이 나타나고 있는데 진통제 성분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약이 작용하는 시간 동안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진통이 없어진 게 아니고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아요. 그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이런 것도 약간의 마약류를 줘요. 자, 연예인들 뭐 또는 요즘에 마약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인데 왜 마약을 하겠어요? 강제적으로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고 요즘에 내가 감정이 더러워도 그걸 먹으면 강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약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맛을 못 잊어서 중독성이 생기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마약류를 드시는 환자들이 호소하는 게 선생님 처음에는 좀 낫다가 이거 안 먹으니까 이 다운된 정도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이 정도 상태에서 약을 먹었다. 약을 먹으니 이렇게 되더라.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약을 좀 꽤 먹었어. 몇 년 먹었어. 근데 지금은 가라앉는 게 더 막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앉는 것도 심하고 폭발도 심하고 그러니까 중도가 없고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약을 지금도 한 움큼 먹고 있는데 더 늘릴 수도 없고, 오셔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진행하잖아요. 환자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특히나 가족분들이 너무 좋아하죠. 우리 애가 진짜,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남성분이 엄마가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너무 애들한테 폭발하니까. 그런데 한의원 치료를 하는 걸 애들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애가 하는 말이 한 달 반쯤 됐을 때 그랬다든가, 엄마가 딴 사람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옛날에 우리 엄마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좋아지느냐? 산조인초, 백복령, 당귀, 백복신 이런 약재들이 이런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의 그런 부작용은 전혀 없으면서, 왜냐하면은 천연 약초 뿌리잖아요. 그죠? 그거를 달여서 우러낸 약물들을 마시게 되는 게 꼭 차처럼 그게 한약이잖아요. 마시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메밀차를 마시면은 박하차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박하에 들어있는 성분이 머리를 맑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당귀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져. 똑같아요. 당귀에 들어있는 보혈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우니까.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경을 안정시키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약제에도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한약을 먹으면 침을 맞으면 왜 좋아지는지, 왜 그렇게 신기해해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막 신기해해. 어떻게 좋아지냐고 막 신기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예요. 그런 원리.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이제 알약처럼 이렇게 다 까먹는 게 아니니까는 좋아지시니까 신기한가 봐. 감정 조절 장애 때문에 진짜 막 이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다, 이런 환자분들 되게 많아요. 이 난폭한 성격 좀 고쳐지나, 안 해본 게 없다, 상담 플러스 뭐 병원 플러스 입원도 했었고 좋아집니다.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여러분들의 고민 해소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